자, 그러면은 제 367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 발전, 한중 간의 협력, 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동계올림픽 지원 요청, 이런 목적을 갖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 정부 지도자들과 시진핑 부주석을 비롯해서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을 만나보면서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저희는 중국의 지도자들과 민주당이 지속적이고 또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협정관계를 정진시킬 것을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시진핑 부주석이 앞으로 민주당과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장기적으로 긴밀한 협정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도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이번에 일본과 중국 두 나라 방문을 통해서 외교의 중요성과 함께 민생 우선의 정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3국은 이미 고도 성장과 함께 양극화 문제, 사회적인 격차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생 중심의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를 공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은 이제 외교를 통해서 평화체제를 강화하고 또 올바른 통상 정책을 통해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생을 챙기는 외교로 우리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생 진보의 길 더욱 확실히 나갈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의 쾌거가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단도 그 시각에 CNN 뉴스를 보면서 평창 올림픽 유치된 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축하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보면서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끈기를 갖고 확신을 갖고 하면은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앞으로 민생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민생올림픽, 평화올림픽, 통일올림픽으로 성공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생올림픽,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내수경제를 진작시켜서 우리 민생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어서 이제 그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직접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교류를 더욱더 활발히 하고 남북에게 스포츠 교류뿐만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계기를 만들어서 이 또한 앞으로 통일의 기반을 이루는 통일올림픽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문순 지사가 동계올림픽 유치의 중심에 있었고 이광재 전 지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민생올림픽, 평화올림픽, 통일올림픽으로서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는 올림픽 특별법을 만들고 또 국회 올림픽 유치 특위를 지원 특위로 바꿔서 전국적으로 활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야권 통합 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권 통합 위원회 본격적인 출범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야권 통합에 앞장서고 정권 교체 기반을 이루도록 대승적인 자세를 갖고 야권 통합에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진표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감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평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이 강원도와 평창을 확실하게 도와드리겠다는 말씀하시드립니다. 평창 일대를 경제 자유구역에 준하는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정하고 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을 기본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서울 강남에서 강릉까지 동서를 한 번에 잇는 동서 횡단 철도망을 조속히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 철도를 평창올림픽선, 2018년 평창올림픽선이라고 명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주 강릉 간의 복선철도는 이미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만 공기를 2017년까지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강남에서 분당 그리고 여주를 잇는 수도권 전철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여주에서 원주만 철도로 이으면 서울 강남에서 평창까지 50분 시대를 열 수 있다 해서 이 평창올림픽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통일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야 합니다. 7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도 5월 24일 대북 압박 조치를 해제하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인도적인 식량 지원, 약품 지원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평창올림픽이 경제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매일같이 1억 5천만 원의 금융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알펜시아의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알펜시아의 그 거대한 부실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이며 도대체 부실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규명을 해야만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일구어내는 우리 민족사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포크 배럴에 맞서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크 배럴이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돼지 여물통인데 미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폄하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서민 경제를 살려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정치권을 싸잡아서 돼지로 비유한 것입니다. 참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무슨 이런 천박한 발언을 했는지 박재환 장관의 이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 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10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조를 넘어섰고 가계부채는 170조가 늘어서 800조를 넘어섰습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공사로 국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원 장관이 핵심 참모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결정권자 아닙니까? 이 박지원 장관의 포크배럴 망언은 시대의 변화와 그 흐름을 잃지 못하고 이미 실패로 판명난 신자유주의에 집착하는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모든 전문가나 대다수 국민들의 반복적인 요구를 애써 귀막고 듣지 않고 지거짐만 피우려고 하는 자폐증적 사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전 능력은 인적 자원뿐인데 이 인적 자원이 저출산 고령화의 덫에 갇혀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공동화되는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영을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보육과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어온 토목공사 투자를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꾸자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박지원 장관이 할 일이 무엇인가? 부자감세, 대기업 프렌들리 이 정책 추진해가지고 얻으신 결과가 뭡니까? 물가 대란, 일자리 대란, 전세 대란, 민생경제 파탄시킨 것밖에 뭐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이 경제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일을 해야만 국민들이 그나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남은 기간 기대를 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검찰의 한명숙 총리 죽이기 이거 정말 다시 한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관련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온 국민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던 그 시점에 밤중에 당직실을 통해서 공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만호 씨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고 핍박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고 법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금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추가로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증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유죄를 전제로 위증죄로 기소한 것 이것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다. 거의 재판 방해에 가까운 오만불선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검찰에 대한 수술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 등 우리 율사 출신 의원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서 이 한만호 씨에 대한 변론을 할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검찰의 이 한명숙 전 총리 죽이기 이 표적 수사, 이것은 무슨 일이 다 있어도 우리 민주당이 함께 힘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동영 최고위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님, 당을 대표해서 정당 외교의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벽 5시에 도착하셨다는데 대단한 무수의 책임이십니다. 내일이 부산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민노정치도위원의 호곡농성 185일입니다. 내일이. 그리고 전국에서 185대의 희망버스가 대학생, 직장인, 평범한 시민들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서 참여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영도 조선소 85호 크레인 아래로 가서 그분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김진숙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응원과 연대 얘기죠. 정리해볼 노동자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우리 참 선량한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 돈 내고 차 타고 자기 돈 내고 밥 먹고 가서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참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경찰은 영도다리를 못 건너가겠다, 못 넘게 하겠다, 이런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대단히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1야당으로서 우리 같은 경찰의 강압적이고 또 반시민적인 태도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경고를 합니다.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이라면 우리는 경찰 수사권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후보 공약으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고,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수사권 독립, 정치적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막아야 한다 하는 입장을 저 개인적으로나 당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보여주는 경찰의 반인권적, 반시민적 이런 행태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내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경찰이 무리하게 영도다리를 봉쇄해서 결국 다중과 충돌이 일어나고 평화적 집회가 방해를 받는다면 저는 엄중하게 경찰의 책임을 묻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지금 경찰은 한진중공업을 1600명의 병력으로 에워싼 지 지금 한 달이 넘습니다. 과연 이 경찰 병력이 누구를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김진숙 씨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를 가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진숙 씨가 침해한 것은 한진중공업 대주주인 조남호 회장의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85호 크레인을 불법 점유한 겁니다. 사유재산권은 물론 보호돼야 합니다. 그러나 가치는 정확하게 계량돼야 합니다. 이 사유재산권과 그리고 김진숙 씨의 생명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해고 노동자들의 부당한 정리 여부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의 생명권. 경찰이 강제 진압, 강제 집탈을 하려고 하면 아마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시민의 연약한 이 여성 노동운동가의 생명에 대한 보호, 이것도 경찰의 책무입니다. 또 김진숙 씨는 여성입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이 권리, 인권, 이것이 지금 사실상 통제되고 있습니다. 밑에 청부 폭력의 성격을 가진 용역들이 이 크레인 아래를 장악하고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 봉쇄되어 있는데, 과연 경찰은 그러면 재벌 총수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그런 사병입니까? 저는 경찰청을 방문해서 며칠 전에 시민사회 그 대표들과 또 이정희 대표와 함께 이 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바로잡을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와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진중공업이 어제 6척을 배를 수주했다. 2억 5천만 달러어치. 정리해고의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수주를 한 척도 못했다. 그런데 어제 6척 수주했다. 자, 작년 12월 15일 정리해고하고 수주를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174억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배당잔치하고, 또 며칠 있다가 52억 현금 배당하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조남호 회장 아들 그 상무 등등 그 임원들 봉급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이게 과연 재벌 대기업의 윤리의식입니까? 이게 책임있는 정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기업들의 행태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겁박한 상태에서 경찰이 에워싸고 용역이 에워싸고 형사고발하고 손배소로 한 명 넣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노사 합의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한 직후에 이제 수주 6척 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진중공업 문제 하나가 아니라, 저는 우리 지금 그 재벌 대기업의 일반적인 그런 노동관 또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는 며칠 전에 그 정식으로 제안드린 대로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 특위, 재벌개혁 특위 구성안을 조속히 정식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짧게 한 말씀 첨가하면, 김진표 대표 말씀처럼 내일 모레가 이제 금강산 관광 묶인 지 3년인데요. 여기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정권 바꿔서 2013년에 실질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민주당 정부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올림픽으로 확대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명산입니다. 지척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 잡고 있을 때 금강산은 우리에게 내준 특구였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 때 성공했다면 당연히 금강산 부분 개최 방침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전초 작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즉각 나서라 하는 말씀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병대 총기 사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모 혐의로 체포된 그 경사의 진술에 큰 충격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 병사 앞에서 병장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하면서 성경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또 이 병사의 전투복 하의 지퍼 부위에 F킬라를 잔뜩 뿌린 뒤에 불을 붙였다. 목과 얼굴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수시간 동안 씻지 못하게 했다. 이것을 가혹행위라고 표현하면 아주 점잖은 표현이고 인간 파괴 행위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할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죄악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40여 년 전에 그 사병으로 군대 생활했는데 그때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 2011년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크겠는가. 또 입영 대상자들도 매우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것에 틀린 게 없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를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는 국민의 든든한 방패이고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이번에 진짜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반인권적 패단 확실히 도려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해병대로 거듭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명숙 총리 재판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한만호 증인을 위증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죠. 한 총리에게 유리한 증언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한만호 증인에게 협박하는 것 말고 다름 아닙니다. 이 한만호 증인이 과거에 돈을 건넸다 이렇게 진술할 때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 진술을 번복하자 그걸 빌미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 스스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이중잣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런 사례죠. 수사 목적이 한명숙 전 총리에 맞춰진 표적 수사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자인한 것입니다. 한만호 씨는 현재 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대한 증언이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증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이 한만호 씨를 기소한 것은 법원에다가 이거 증인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말라, 또 재판부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증인에 대해서는 협박을 하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검찰이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한명숙 총리를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법원이 아직 선고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유죄를 전제로 한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검찰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국민 앞에 드러낸 그런 사안입니다. 국회가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매우 미진한데, 앞으로 지속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 왜 한명숙 총리를 계속 겨냥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정권이 검찰의 뒤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렇게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제발 한명숙 총리 그만두시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중 잣대를 국민을 위한 단일한 잣대로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국민과 특히 강원도민의 열정의 승리입니다. 이제 평창올림픽을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강원도민에게 소득 2배, 행복 2배를 가져다줄 기회로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토건족과 투기꾼의 배만 불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두고두고 빚과 경제적 부담만 안게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마구잡이 환경훼손도 없어야 합니다. 흑자로 마무리된 1984년 LA 올림픽 같은 그런 사례들 면밀히 연구해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평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남북 평화는 필수 조건입니다. 꼬여있는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대북 식량 지원 등 적극적인 남북 화해 정책을 추진해서 세계의 선택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오늘로 김진숙 지도위원이 타워크레인에 오른 지 184일째입니다. 정경엽 최고위원께서도 이미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2차 희망버스가 전국 각지에서 출발합니다. 저와 우리 민주당 내 민주희망 2012 회원들도 희망버스를 탈 생각입니다. 타워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급하던 전기를 끊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합의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의약품 지원도 봉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불상사를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측은 당장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적인 조치를 제기하고 불상사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진중공업 측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해고를 감행했습니다. 엊그제 노조 지부장과 이른바 노사 합의를 한 뒤 기다렸다는 듯이 선박 6척의 수주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의심이 되죠. 사측이 노동자들과 대화를 시작해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도 도를 넘었습니다. 평화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노동자들, 가족들, 또 그 자리에 있는 시민들 무차별로 체포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 저녁에 들렸습니다만 거기에 가족들이나 시민들이 그냥 그 앞에 거리에 있기만 해도 경찰들이 와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그러나 아주 무슨 과거에 군사 정권 시절에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폭력 행위를 경찰이 버젓이 방치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크레인 위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은 단지 김진숙 지도위원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많은 노동자들과 중산층과 서민의 생존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주적 권리와 건강한 시민의식도 탄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귀중한 가치들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값 등록금 예산을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인적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기만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최근에 반값 등록금 이슈에 불을 붙인 사람은 바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민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선교 의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문방위원들 다수가 불법 도청 녹취록을 공유했다고 볼만한 증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국회 문방위 속기록에 한나라당 의원들 발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한선교 의원 개인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도청 결과물을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사태입니다. 한나라당은 불법 도청의 공범입니다. 공범이라면 좀 심하나요? 공범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도청 자체는 아니지만 도청의 작물을 취득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활용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락한 자도 도청자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까지 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제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한선교 의원 12일 날 귀국한다는데 즉시 경찰로 출두해서 수사받아야 합니다. 어물쩍 넘길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협력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부산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우려와 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한편에서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일삼는 한국자본주의의 문제, 병폐들을 지적하고 이대로 우리 사회가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문제제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성장 동력을 다 상실한 채 날로 후퇴해가는 부산 지역 경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부산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전국 최저의 경제 성적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동자들의 인간적 존엄권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민주당 노동현안대책특별위원장이신 정동영 최고위원님 또 천정배 의원님 같은 분들의 치열한 활동에 경의와 지지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 국회 차원의 현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중심지법 개정 문제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우리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이 법사위원회의 우리 당 중진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6월 처리를 확약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결국 불발로 그쳤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소위로 회부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무산되었다라고 해서 부산 지역에서는 언론을 중심으로 마치 우리 민주당이 호남을 의식해서 반부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딴지 걸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강력한 규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선 이 금융중심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2007년도에 바로 참여정부 하에서 정부 법안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신청 도시들 중에서 금융중심지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그런 일입니다. 이번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그 서울, 부산 지정 도시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 법안을 참여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을 딴지 걸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무슨 호남 지역 도시들이 2007년 금융중심지 선정 과정에서 후보로 신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비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 간에 다소 불통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잘 해결해서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법사위원님들과 원내 지도부에서 각별히 좀 챙기셔서 이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산시당, 민주당 부산시당의 강력한 요청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내 대표님 자리 계시니까 꼭 좀 그렇게 처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동계올림픽 유치가 성공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리고 끈기, 집요함으로 준비해서 그동안의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성공적인 개최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개최지들이 릴리 한메르 같은 몇 군데를 빼놓고서는 그 설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아직까지도 그 부채로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흑자 올림픽 그리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한 관광의 활성화로 강원도가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손학규 대표님께서 중국을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또 중국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 시진핑 부주석이 지원 약속을 얻어내셨고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공동 협력을 더 굳건히 하고 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명박 정부 때문에 최근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실물 경제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저는 뭐 다른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냉면집, 삼겹살집 주인 아저씨나 아주머니들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어제 물가 인상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재부와 공정위가 함께 나서서 영세업자인 음식점 가격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울상입니다. 임대료, 재료비, 각종 공공요금이 이미 다 올랐는데 음식 가격만 동결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방식도 부합적입니다. 기재부와 공정위가 현장에서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 냉면집 주인 아주머니들은 이제 무서운 공정위와 기재부 직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 인상 억제를 포기하고 저금리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예측됐음에도 방치해놓고 가격들이 오르니까 거꾸로 영세업자인 음식점 주인들의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은 보기 드물게 물가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 문제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조만간 이제 버스, 지하철,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등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 담배, 소주, 콜라, 햄버거 등등 식품에도 세금을 신설한다고 하고 지금 또
KBS 테레비 수신료 인상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 단행한 부자 감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원발의 오줌 누기고 쇼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한 정부, 무책임한 정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의 아이디를 가진 트위터 계정이 접속 차단을 당했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니까 유사 아이디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반발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방통위 심의가 적절했는지, 조치 위법성이 있는지, 이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정부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치인들 기분 나빠서 욕하는 것, 사실은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아닌지,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들의 머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욕했다고 입맞고 계정 차단하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G20 행사 때 포스터에 쥐그림 낙서한 것을 처음에는 재물손괴로 수사하더니 공안검사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낙서, 비판, 풍자가 막힌 사회는 살아있는 사회가 아니라 죽은 사회입니다. 그 정도 받아들일 마음의 아량도 없다면 대통령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국민 개개인과 정부가 싸우는 모습 정말 보기도 안 좋고 안쓰럽습니다. 또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평창 유치 때 사진을 보니까 대통령 앞에 계신 분이 태극기 또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은 태극기 거꾸로 든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국기 거꾸로 든 국가원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또 뭐 그런 실수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너무 비판하지는 맙시다. 대통령이 설마 태극기 위아래 구분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재수하면 인생을 알고 삼수하면 철학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평창 올림픽이 장사 잘 되는 그런 올림픽의 성공을 넘어서 한반도 통일과 그리고 평화 공존 상생하는 인류의 꿈이 새롭게 탄생하는 그런 좋은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남북 공동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통일 올림픽으로 치러지는 그런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북한의 정권에게 공동올림픽의 추진을 대담하게 제안하고 이걸 통해서 막힌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는 건설적인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짤막한 이야기지만 한마디만 총평하겠습니다. 해병대 사태는, 특히 성경을 불태운 이런 사태는 군사 파쇼 시절에도 없었던 군대의 문화입니다. 게다가 이미 장로 대통령 시대의 군의 모습으로는 군 내부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어떤 지경으로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군이라고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보탭니다. 장로 대통령의 시절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꼬집고 싶습니다.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연일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반값 아파트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반값 아파트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대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의원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 법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몇몇 의원들도 공감했고 그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주장했던 반값 아파트 공약이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홍준표 대표가 야당 의원이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제 거대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 국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값 아파트 정책을 다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에서 나아갈 방향인 주거복지 정책과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의지가 보인다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서 주택정책을 주거복지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홍준표 대표의 친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반값 아파트 법안의 재추진 여부로도 판단할 것이다. 이런 점을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영춘 최의원이 지적하신 금융중심지법 처리와 관련해서 지방 언론에서 우리 민주당의 의사에 정반대되는 내용의 보도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좀 지방 언론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법안은 참여정부 시절에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을 해서 우리 당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발의했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도 그 지원의 내용을 보다 격상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법이고 우리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소위를 넘겨서 토론하기로 한 것은 현재 개정 법안이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기재부와 행자부 등 정부 부처와의 합의를 전제로 지원한다는 식의 막연한 지원 조항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실려있는 지원이 되겠느냐. 법에 확실한 지원 내용을 박아야 그래야 지원이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소위를 넘겨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7월 중에 법사위 내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8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방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통일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취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당 대부분의 지도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이 평창올림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관하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을 평화올림픽 실현의 한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한나라당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고 평창올림픽 성공 조건에 아주 성공하는데 필수 조건인 이 평화올림픽을 만들어내는 즉 평창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